네, 7월 6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규부터 또 시작해야죠. 여지껏 오늘 이제 끝낼 거예요. 다 끝내고 앞으로 어디 공부하실지 시행령, 별표 다 보시고 시행 규칙까지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다 멘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규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다 복습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7월 달에 국사, 자원, 8월 달까지 다 보시면서 9월 달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법규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양도 많은데 저하고 하시면서 어렵지 않은 문맥들, 그리고 이해하시면서 어렵더라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쵸? 제가 또 이제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셔서 법규 꼭 머릿속에 몇 개 맞춰야 된다. 몇 개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적어도 21개에서 22개. 적어도 23개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규는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그 출제위원들이 어떤 뭘 던지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외우지 않거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막 꼬여서 지금 볼 적에는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딱 요걸 도려내서 문제에 딱 하나만 갖다 놓으면요 또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법규는 주의해서 이해하시면서 반복해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 같은 경우는 막 초집중을 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가 경복궁을 외우는데 아니면 경복궁에도 나올 문제가 뻔해요. 물론 제가 그거 알려드릴 거죠. 창덕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초집중을 해서 무슨 자경전에 있는 꽃담 이렇게 하면서 막 초집중을 해서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부하실 적에 요새 카페에서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하실 적에 조금 소음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 거기서 또 영어도 배우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법규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공부하지 마세요. 집에서 초집중으로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외우셔야 돼요. 자원은 조금 소음이 있어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법규는요. 그만큼 굉장히 미세하기도 하고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음이 좀 나는 그래도 소음이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러면 소음이 적당히 있는 곳에서 초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과목에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헷갈려요. 문제로 나오면.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본인은 느껴도 딱 문제에 나오면 점수에서 가장 멘붕이 나오는, 여러분이 굉장히 내가 예상한 전략보다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틀린 과목이 개론과 법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사는 그래도 배점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좀 나름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잘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들은 가락이 있어. 그 레파토리를 갖고 조금씩은 유추해서 할 수 있는데 자원 같은 경우도 많이 틀릴 수 있는데 그나마 더 예상과 다른 문제, 예상과 다른 점수가 나오기가 쉬운 것이 개론하고 법규란 말이에요. 개론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법규는 굉장히 미세해. 5년이 중요할 수도 있고 10년이 중요할 수도 있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거예요. 5년 계획이 있고 10년 계획이 있단 말이야. 헷갈려요. 이해하지 못하면. 280페이지 보세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제가 어느 부분 집중해서 외우세요 하는 부분 꼭 지금 하이라이트 하시고 막 색칠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복습할 적에 이 부분을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280페이지 관광지 등의 개발 나왔어요. 개발이구나. 법이요. 개발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플랜들이 이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5년짜리 플랜이 있어. 그리고 10년짜리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다 달라. 그리고 범위도 달라. 머릿속에 이거를 보세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서 1번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이 나와요. 보면 1랑 2항 나오죠.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이건 뭐 이렇게만 외워버리면요. 문제 나올 적에 써먹질 못해. 보세요. 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면 사람을 개발하는 게 아니야. 관광에서 뭘 개발하는 의미가 더 커요. 물론 인력 개발하고 무슨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관광지 얘기, 관광단지 얘기가 나오면요. 이제 사람 개발이 아니야. 관광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대한 기본 계획이 플랜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이라 한다. 이 계획을 몇 년간. 근데 우리요 이미 개론 배울 적에 공부했어요.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은요 10년마다 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2항 보세요. 시도 위에 보면요. 1항은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2항에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5년마다 수립도 하지만 뭐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법은요. 누가 주체가 돼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잔소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누구, 무슨 구청장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다는 의미는요. 누가 하고 누가 실시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법령 안에 포함시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혼자 그냥 공부해. 이렇게 초짜들은 이렇게 공부하겠죠.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요것만 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셨잖아요.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쵸? 그러면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범위가 넓어. 전국적이야. 그리고 시도지사가 권역별인 거야. 그리고 기간도 짧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규 공부할 적에는요. 이 주체가 너무 중요해. 주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객체한테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법규의 기본이고 그 논리,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백날 권역별 계획만 그냥 매번 외우는 거야. 물론 권역별 계획이 5년이란 거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누가 하는 것을 스위치 딱 바뀌어버려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살짝 스위치 해갖고 문제에 넣어놓으면 내가 공부했던 패턴과 다르면요. 이게 또 맞다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적에 특히 법규는요.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세부 사항들이 무엇이야. 머릿속에 맵을 딱딱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패턴을.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이번에는 시험은 안 보고 공부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 책을 사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딱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딱 그 논리에 의해서 이게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지 여러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려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도 제가 알려드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집중적이기도 해야 돼. 그런데 기본 밑사항도 굉장히 필요해요. 본인의 밑그림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 밑그림 많이 없어요. 법을 대해서 저도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것들은 상식이
법규 같은 경우는 막 기본 상식이 많진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한다 하면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볼 적에 20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은 광산이 2번이나 변해. 힘들어. 법으로 쓰기에, 계획으로 쓰기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적에 10년이 그래도 큰 플랜은, 빅 플랜은 뭐예요? 10년마다가 나. 그런데 권역은 뭐야? 권역을 나눈다면, 권으로 나눠. 그것은 10년 하면 안 되지. 5년 정도. 그 3년은 또 좀 너무 금방 3년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그냥 매년 계획 같은 거야.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면은 10년은 개발 기본 계획이 있잖아. 그러니까 권역별은 5년으로 놓는 거라면 이게 상식이에요. 법을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상식적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고서 15일까지 내요. 무슨 우리 폐업하는데 무슨 30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휴업하는데 무슨 60일이 나와요. 이런 것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의 상식의 선에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쵸?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1항에 1부터 6까지 나오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항들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1호 보면 전국의 관광 여건 및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이거 6개 다. 그 다음에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에 5년마다 수립하는데 1에서 8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쵸? 권역이 들어가.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발 기본 계획은 좀 커. 근데 그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은 어때? 조금 범위들이 좁아져요. 그쵸? 그래서 환경보존도 들어가고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등등 조금씩 권역의 별의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교수님 얘기하셨어. 이거 나와. 분명히 나와요.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외워. 만약에 저는 너무 헷갈려요 하면 오프라인 수업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신 분 제가 이제 요약본을 드리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적어 놓는 거야. 스프링 노트 옆에 꼭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놓으셔서 권역별 계획은 키워드를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딱 외워서 갖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 만드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이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안 외워져. 이건 그런 것들은 딱 노트를 해놔서 그것을 펼쳐 보실 수 있게. 그래서요,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 노트만 봐도 제가 보기엔 4-5개 더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래 본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안 났던 것들도 그냥 들어가기 전에, 시험 바로 보기 전에 또 집중력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때 그냥 한번 보는 게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채워 넣어야 하고 남아야 돼. 7월, 8월, 9월이에요. 9월은 뭐 문제 풀고 이런다 치면 7, 8월이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고 힘들고 무더운 시기야.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를 잘 버텨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281페이지 보면 권역 계획이 나와요. 요거 다 체크하세요. 특히 1항 권역 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얘기 나왔어요. 다만이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다만, 오직, 오로지, 무슨 일단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것만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는요. 법에서는 다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그것이 꼭 틀린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문제 뭐 개론이나 이런 데서는 오로지 다만 이런 얘기 나오면요. 의심해 봐야 돼요. 보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요거 중요해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또 협의가 필요한 것이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리산이야. 지리산은
굉장히 넓어서 권역이 막 여러 도에 걸쳐 있어요. 전라도, 뭐 전라남북도 다. 그러면 뭘 해? 권역계획에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도에 다 걸쳐. 지리산이 뭐 예를 들어서 지리산이건 아니면 어느 지역. 그런데 어때 이거 사실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돼.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기가 조금 걸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협의 필요하죠. 왜냐면 얘기도 안 하고 싹 해버리면 나중에 민원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럴 때는 일단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협의가 깨졌어. 성립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딱 시도지사 어떤 분을 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서류를 검토해보고 뭐 지역을 보니까 당신 쪽에서 당신네 이분네 지역에서 이거는 수립하는 게 맞겠군. 이렇게 결정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되고 다른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해 준.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란 말을 안 쓰고 뭐 특별시장 아니면 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령인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지 이거 헷갈려 하면요. 이걸 보시면 되죠. 권역별 계획 위에 상위 개념의 계획이 모였어요. 왼쪽에 보시면 책에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였냔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하고 관련된 수립회 가장 최상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역계획에서도 당신네 거야 결정해 주는 사람도 이 계획은 당신네 이거 결정해 주는 사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온 거예요. 헷갈리면요. 자꾸 연관을 지으세요. 이쪽에 제일 높은 10년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했잖아. 그러니까 권역계획에 결정 지어주는 사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면접 책 지금 만들고 있는데 꼬리 물기 하셔야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를 하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계속 면접. 지금 필기 공부하면서 면접 공부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 나와요. 박스 보세요. 권역계획의 변경사항 보면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이 있는데 시행령 제43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시행령 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에요. 요거 둘 다 아셔야 돼요. 사항이 나오고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지적조사 있잖아요. 측량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 1, 2, 3, 4 위에 권역계획의 변경 중에 경미한 사항 1, 2, 3, 4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100분의 30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사항 1, 2 나와요. 요거 꼭 체크해서 외우세요. 이렇게 비교 문제 나오는 것도 항상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죠. 외우셔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22개를 만들 거야. 23개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덜어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만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개 이상은 맞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20개 이상 꼭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1페이지 맨 밑에 관광지 지정 등 보세요. 제 52조예요. 관광지 등 관광단지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개론 배울 때 그래서 제가 개론을 먼저 한 거예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완전 세트였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가 뭔지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규에서는. 왜? 개론에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백해서 보세요. 관광지가 무엇이었는지. 그쵸? 우리 시간 많이 남았어요. 2달이나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가셔서 다시 보시면 돼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쵸? 꼭 체크. 그런데 다만이 나왔어.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다. 우리 특별자치도 있잖아요. 2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2항, 3항 이거 쭉 읽으시면서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슨 283페이지 보면 조사 측량 실시 이런 것도 내역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읽어보실 분 읽어보세요. 특히 제 54조 있죠. 요거 보세요. 조성계획의 수립 보면 조성계획의 승인이 나와요. 승인 신청을 해야 돼. 항상 아무도 내 입에 밥을 넣어주진 않아요. 그쵸? 심지어 우리 관광통역안내사 죽도록 공부해서 통과했는데 나 신청 안 했다? 어떻게 해요? 60일까지 신청 안 했어. 그러면 아무도 그거 자동적으로 자격증 안 내줘요. 승인 신청도요. 항상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자꾸 말해주는 것이 이 진흥법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보면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다만 또 나왔어.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게 문제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조성계획에 뭐 관광지 조성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살짝 뭘 끼워 넣는 거야. 여기서 보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여기 공공기관 여기 나오죠. 다만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인데 예전에는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법에서 조금씩 바뀐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 이것은 빨간 글씨로 new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바뀐 부분은 분명히 나올 확률이 거의 8, 90%가 넘거든요. 아, 예전 정부 투자 기관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뀐 게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 기관은 정부 투자를 다 해야 돼. 공공기관도 물론 정부 투자지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 딱 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제 인강을 들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 사실은 이거 막 이렇게 막 피토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래요. 학생들이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결과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액센트를 줘가면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꼭 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흘리지 말고 보세요. 285페이지 보시면 관광단지 개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요. 시행규칙 제61조예요. 그러면 1항 있고 2항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뭐냐 이거지. 아까 보면요. 공공기관 나왔잖아요. 보면 여기에요. 1번, 2번, 3번, 4번, 1번 예로 들으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이런 4개가 여기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것이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있어요? 2항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 개발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는 그래요. 정의 내려지는 거예요. 그쵸? 정의 내려지는 걸 정확히 언급을 해줘야 명시를 해줘야 관광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광 사업들을. 그런데 개론은 한술 더 떠서 뭐예요? 정의의 비교를 해야 돼. 그쵸? 그래서 개론이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굉장히 쉬워. 뭐 개론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의 특징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개론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가 기계적으로 외우면요. 단어만 살짝 바꿔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비교하는데 플러스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법도 이해하지만 법은 막 비교를 엄청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념의 정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이것처럼 공공법인은 딱딱딱 이런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관광단지 개발자는 딱딱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의 내리는 게 법규고요. 그것을 또 비교하라는 것이 개론이에요.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원을 공부하는 방법, 국사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돼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략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방법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어프로치를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아, 개론은 이런. 자원은 이래. 국사는 이래. 법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딱딱딱 달라져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관광단지 개발도 딱 보면 여기서 비교하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공공법인은 딱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뭐예요? 관광단지 개발자는 딱딱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돼.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는 공부만 하면 문제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이것이 나한테 또 독이 돼.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 그걸 맞췄거든. 근데 나만 못 맞추면 이것은 그냥 정말 내 단점이 치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같이 공부했는데 같이 인강을 들으시고 공부한 학생들도요.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그 인강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막 이해는 잘하시는데 기억력이 좀 모자르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자꾸 덧칠을 해서 외우시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겠죠. 확률이.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업을 듣는데 듣는 건 듣는데 내 방식으로 그냥 공부를 해버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결과가 더디게 돼요. 1년 공부할 거 2년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는 이 과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이렇게 하세요. 자꾸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막 기계적으로 이거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286페이지 보면 쭉쭉쭉 나와서 무슨 박스에 보면은 용지면 매수 및 보상 업무 위탁들 있죠.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8 관광지의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가 나와요. 여기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뭐 있어요? 취소, 그쵸? 변경, 그리고 폐업,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정지, 이런 말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1항 보면 관광지 등으로 지정 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실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 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고실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나왔어. 2년 이내, 2년 이후 자꾸 나와요. 2항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및 관광지 등 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고실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 고실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어때요? 상실하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승인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취소해야지. 근데 그 기간이 얼마란 말이야? 2년이 지나면 딱 다음 날부터 딱 취소되는 거예요. 3. 사망 보면 시도지사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 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완전 한다고 해놓고선 그냥 막 포크레인 막 굴러다니고 막 철심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것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실행대로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조처가 내려져야 돼. 그것이 물리적 조처인 것이죠. 그렇죠? 쭉쭉쭉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8페이지 전기시설 설치나 이런 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많이 안 쓰세요. 아유, 뭐 이따위 전기시설의 설치가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가끔 문제 나와요. 한번 보세요. 10.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냐 보면 1항 보시고요. 특히 2항 보세요. 2항 보시면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 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다만 또 나왔어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그러니까 반반씩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전기시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문제 나와요. 중요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처럼 누구의 책임 소재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히 언급을 해줘야, 명시를 해줘야 혼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얘기 나오죠. 우리 여행계획서 쓸 적에도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부담하고 누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책임 소재.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누가 비용, 경비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가 충분히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야 돼요. 이것들 법에 없으면요, 시행령이 없으면 완전히 이제 이거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책임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누가 돈 낼 거야? 이거 왜요? 이거 경비잖아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곧 누구예요? 책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담이에요. 부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거 할 건데 도대체 누가 책임자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보면 항상 법이나 이런 걸 볼 적에 이것은 누구의 소관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부처 소관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개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것도 문제 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전에 나온 문제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슨 일을 해? 외교부에서 무슨 일을 해요? 또 까먹으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개론에 제가 책에 넣어놨어요. 책에 그런 거 문제까지 나온 책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는 뭐 해? 관광 관련해서 어떤 업무 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환경부는 무슨 일해? 교통부는 무슨 일해? 이런 것들 다 책임 소재가, 업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단지 전기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물, 전기 이런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적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거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 범위 박스에 있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등의 의제 나와요. 이거 쭉 보세요. 인허가 의제. 또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요? 찾아보세요. 인허가 의제가 무엇인지. 그쵸? 4번, 특히 여기서 1에서요, 22까지 각 사업별로 인허가 의제 사항들이 나와요. 그러면 특히 4, 그 다음에 특히 9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가 등록이 되면 다 허가를 받는 것으로 쳐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항에 딱 나오잖아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에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어. 그리고 그 계획의 변경도 승인을 받았어. 그럴 경우에는 다음 나오는 22까지 나오는 사항들은 그냥 인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인 내용에 다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외워두시면
편한데 특히 4번, 그 다음에 9번 정도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쵸? 그리고 준공검사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나오고 291페이지예요. 특히 보셔야 될 것들이 선수금 나와요. 선수금 뭐 제가 친절하게 한자까지 넣어드렸어요. 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뭘 하는 거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는 거야. 선자가 미리선이잖아. 우리 이런 말 있죠. 선빵 날린다고. 그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이고, 선수금 뭐야? 미리 받는 거야. 참고로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일에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절차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와서 선수금은 미리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사항들이죠. 그런 경우에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은 체크를 좀 해둬야겠구나. 쭉쭉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선수금이 나왔다는 거는 미리 받으면 너무 좋죠, 솔직히. 왜냐면 사업 시행자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넣어 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7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분담금 이런 거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쭉쭉쭉 강제 징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나올 확률도 있고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19번의 이주 대책이에요. 이주 대책 뭐야? 사람을 이주를 하라 그러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골프장 같은 것들 지을 적에 참 골프장이 참 이래요. 물론 이제 뭐 환경 보존의 측면도 어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역 개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을 어떻게 어디로 뭐 딴 데로 이주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들 뭐 골프장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상도 해드리지만 뭐 골프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매일 그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머니 그 주민들을 모셔와 갖고 매일 일감을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간에 그것은 골프장의 예인 것이고, 아무튼 뭐 댐이 생긴대, 무슨 관광지를 만들려고 댐이 생긴대, 무슨 뭐 관광단지 왜냐면 개발이 있으니까 개발을 한다는 건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손을 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 손상을 가하거나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좋은 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개발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 이분들한테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냥 나가라고 그래. 그럼 지금 뭐야, 뭐 삼국시대예요? 무슨 고려시대야? 그냥 막 지주가 막 귀족들이 와갖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그럴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주 대책이 나와요. 1항 사업 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그쵸?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에는 다음이 포함돼야 돼. 이거 꼭 체크하세요. 뭐 포함돼야 되지? 택지 및 농경의 매입이 포함돼. 당연하죠.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주 대책이 이주 보상금, 당연히 돈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주 방법 및 이주 시기, 이런 것도 다 공유가 돼야 돼. 그리고 협의를 해야죠. 또 주민 뭐 대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 방법 및 시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주 대책에 따른 비용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다 이주 대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구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지 않아요? 딱 좋아. 요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나오면은 맞추면 되잖아. 그쵸? 20. 그 다음에 입장료 중에 징수 보세요. 특히 2항.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예요? 정하는 것이에요. 그쵸? 입장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요, 사실요, 굉장히 수익이 높은 거죠.
우리는 1인당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해서 어디 뭐 유원지나 어딜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몇천 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어요. 20일 관광지 등의 관리 보면 1항 꼭 체크하세요. 사업 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해. 여기 있는 이주 대책, 입장료, 그 다음에 관광지 등의 관리 이런 것들 머릿속에 체크해 두세요. 이제 뭐예요? 관광지 나왔고 관광단지 나왔어. 이제 관광특구 나와야 돼. 아, 관광특이야. 아무튼 특이 들어갔어. 특이 들어간다는 건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상으로. 의료관광도 거의 외국인 대상이었어요. 그쵸? 보시면 관광특구 등의 지정 나와요. 이거 다 체크하세요. 근데 이미 우리 개론 때 배웠어요. 그쵸? 관광특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란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구역이잖아, 특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짱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지 않아도 누가 하면 돼? 그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정할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돼야 지정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요새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관광특구로 지정해 줘서 딱 지정해서 모든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영업시간도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지정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돼? 완전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간에 뭐 그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법으로 나온 지정 조건 한번 보자고요.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데 뭐예요? 특히 최근 1년간 제가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진하게 넣어드렸잖아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 돼야 돼. 서울특별시에 있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50만 명은 돼야 돼. 그쵸? 꼭 체크. 2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시설 체크, 그 다음에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거. 요거 체크. 여기는요, 이런 문제들은 뻔한 문제고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키워드, 워딩으로 다 외우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다음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거기 하나하나 워딩 다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2. 그 다음에 3. 임야, 농지,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예요? 바에 초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인가? 10%를 초과하면 안 돼.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 10%가 넘으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4번.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요거 문제 나오기 너무 좋아. 4개야. 여기서 분리되어 있을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맨 4번은. 그러면 이게 틀린 거지. 그쵸? 요거 꼭 체크.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쭉쭉쭉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4페이지 박스에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시행 수립 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박스에 있는 부분 다. 그쵸? 특히요, 요거. 1항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그 다음에 시, 군, 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새로 들어간 거예요. 요거 새로 들어가면요, 문제 나올 확률 높아요. 해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주민의 의견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요거 1부터 5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1번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요런 것들 진흥계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3항 보시면요.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년이에요. 여기도. 권역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 표시 넣었어요. 그럼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돼? 1부터 4까지 다 들어가야 돼.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 육성 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4가지 이거 꼭 외우세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관광특구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특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리고 조금씩 뭔가 좀 달라. 아까 나온 이주대책처럼 아니면 선수금 뭐 이런 것처럼 딱 뭐가 나왔는데 이런 뭐 특이한 사항들이면요 문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있죠? 제가 중요 표시해 놨어요. 1항, 2항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4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보면 2항 보시죠. 요거 꼭 체크. 중요 표시 넣어놓은 곳은요 특히 신경 쓰시고 2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면적 조정, 개선 권고 등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딱 체크하세요. 굉장히 나올 확률,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당연한데 여기에서 어떤 워딩, 문구가 쓰였나, 용어가 쓰였나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면적 조정, 개선 권고, 요것을 이러한 조치래요. 조치인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요러한 3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야. 이거 딱 하이라이트.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항 보시면 법 제 7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면요. 취소 권고 나왔어요. 1, 2, 3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번 보세요. 2호 보면 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 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어. 개선을 하라고 해서 3회까지 했는데 개선 명령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관광특구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뭐예요? 꼭 하란 소리는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중요 표시에 나온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이럴 경우에 취소래. 이럴 경우에 권고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기억 안 나시면요. 써 놓으세요. 노트에 써 놓아서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친숙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3개 다 못 외우겠어요. 교수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단 2개를 정확히 외워. 그래서 1, 2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3번을 외우세요. 3호를. 그렇게 하면 1, 2, 3 막 헷갈려서 다 못 외우는 것보다 적어도 1, 2만이라도 정확히 외우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3이. 그쵸? 그러니까 제 방법을 꼭 쓰시란 말이에요. 항상 법규 때 너무 헷갈렸어요. 이게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너무 헷갈렸대. 그것은 뭐예요? 내용이 4항까지 있어. 3호까지 있어. 4호까지 있는데 1, 2, 3까지를 정확히 외우지 않아서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딱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나오기 쉽잖아요. 이거 뭐야? 특구로 정해줬는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취소해야겠어. 아니면 권고해야겠어.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체크.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대한 특혜 보면요. 특히요. 새로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2항에 보면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뭐예요? 공토. 공토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법이 이게 특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요새 이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은 뭐 조금 하락했지만 인기 굉장히 많아서 작년까지 그거 있잖아. 야외에서 중국인 관광객 뭐 몇천 명이 오셔갖고 뭐 해요? 그 특구 안에서 맥주 축제 하는 거야.
그런데 맥주를 하면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치킨 다 해. 앉아서 그거 먹는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러면서 맥주 문제 때문에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 뭐냐면 캔 맥주를 파는데 생맥은 또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또 야구장하고도 관련이 됐어요. 야구장에서 그 이렇게 통에 하셔갖고 그 통에 하셔서 바로 생맥을 따라주시는 분, 그 파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구장에서는 또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법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 그걸 또 허용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먹을 적에 여러 가지 법들이 다 관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앉아서 먹을 적에 생맥을 먹어야 되냐, 캔맥을 먹어야 되냐. 그런데 또 야외에 계시면요, 생맥을 또 드시고 싶어 하세요. 생맥주를 또 먹어야 또 먹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그것을 허용을 해야 되나, 뭐 안 해야 되나 막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능한 걸로 이제 뭐 결론이 나서 지금은 또 뭐 그거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거고. 지금은 뭐예요? 중국에서 많이 단체로 너무 많이 오시진 않으니까. 아무튼 간에 앞으로 또 많이 오시면 또 이런 일들이 특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특례는 없었는데 있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특한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방면은 법률적으로. 그쵸? 여기까지 새로 들어온 부분까지 했어요. 잠깐 쉬시고 또 들어갈게요.